결국 현재까지는 미국 대통령 사이클대로 움직이는 올해 주식시장입니다. 만약 올해 주식시장이 이 사이클대로 움직인다면 슬슬 연말 랠리가 시작될 수도 있다 라고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고, 내년에도 상승할 가능성도 있다. 안녕하세요. 웅덩이 매매법 레버리지 ETF 장기 투자자 디벨로몽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연말이라 본업과 여러 하는 일들이 바빠 영상을 잘 못 올렸는데요. 기다려주신 구독자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 꼭 드립니다. 증시가 그동안 많이 올라서 다행입니다. 자, 오늘도 계좌 먼저 공개하고 시작합니다. 미국 직투 계좌는 어느새 수익이 5,700만 원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국내 계좌는 41% 수익률과 490만 원 수익 중입니다. 현재 매일 공개하고 있는 웅줍 시즌 1 첫 번째 계좌들로만 6,200만 원 수익까지 올라온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 계좌는 여기서 끝이 아니죠. 바로 멤버십 분들과 함께 이번 8월, 9월, 10월 조정장에서 3달 동안 함께 웅줍한 두 번째 계좌가 있습니다. 이 웅줍 시즌2 미국 직투 계좌부터 살펴보면 수익률 20%에 310만 원 수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단 3개월 전에 웅줍을 새로 시작했는데 20% 수익률을 찍은 계좌를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멤버십 스윙 투자로 들어갔던 반도체 세배 레버리지 XXL은 정말 좋은 타이밍에 들어갔다. 운이 좋았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무려 3달 만에 46% 수익을 보이고 있으니 말이죠. 그리고 국내 환해지 계좌를 살펴보면 14% 수익률과 130만 원 수익입니다. 모두 총 7천만 원 조금 안 되는 수익을 보이고 있으며, 달러 환차익까지 생각하면 현재 제 총 수익은 약 1억 원을 달성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제가 절대 대단한 무언가가 있던 게 아닙니다. 단지 전 웅덩이 매매법이라는 투자 원칙으로 웅덩이가 왔을 때마다 웅줍해서 가만히 지금까지 냅뒀을 뿐입니다. 실제로 대략적으로 제가 언제 매수했을까? 이 웅덩이 매매법 매수 타이밍을 대략적으로 체크해보자면, 강세장에서 조정장이 왔을 때마다 주었고, 2022년 하락장에서는 어깨에서도 주었지만 허리에서도 주었고 무릎에서도 주었으며, 더 나아가 발바닥에서도 매수했습니다. 그렇게 수량과 평단가를 낮추며 웅줍을 지속했고, 올해는 3월 은행 파산 사태 때 주었으며, 8월 신용등급 강등 사태, 이스라엘 전쟁, 국채금리가 급등하며 조정장이 왔을 때 열심히 모은 월 소득으로 웅줍했습니다. 그리고 가만히 냅두었을 뿐입니다. 이 웅덩이 매매법의 장점이 뭐냐면 안전마진이 확보된다는 점입니다. 떨어져 있을 때 매수하기 때문에 다른 매매법보다 빠르게 플러스가 된다는 것이죠. 자, 어제 미국 증시를 살펴보면 기대 인플레이션까지 하락하면서 경기 침체가 아니면 호재가 너무 강해서 떨어질 이유가 보이지 않고 상승을 막을 수 없어 보이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현재 골디락스 연착륙 기대감이 큰 상황이죠. 특히나 제가 어제 시장을 더욱 긍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던 이유가 뭐냐면, 바로 미국의 매그니피센트 7 종목들, 애플, 마소, 구글, 아마존, 엔비디아, 테슬라, 메타까지 이 빅테크 종목들이 크게 하락했는데 그 외 나머지 종목들이 상승하면서 미국 증시가 상승했다는 점입니다. 제가 왜 이 부분을 긍정적으로 보냐면, 올해 미국 증시의 엄청난 상승을 이끈 게 바로 이 거대한 7개 기업들입니다. 그런데 이 종목들이 하락을 했는데 미국 증시는 상승을 했다라는 겁니다. 제가 가끔 영상에서 주식시장의 양극화 키 맞추기에 대해 설명드리는데요. 자, 이걸 쉽게 설명드려보자면 항상 주식시장을 이끄는 몇 개의 종목들 혹은 어떤 섹터가 존재합니다. 올해는 이게 M7 종목들이었죠. 이 종목들만 올해 72% 수익률이고 S&P 500은 18% 수익률이죠. 그런데 이 종목을 제외한 나머지 S&P 493 종목의 수익률은 겨우 3.5%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즉 M7 종목들이 미국 증시를 먹여 살렸다. 그리고 그 외 나머지 종목들은 아예 상승하지도 않았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이럴 경우 이 양극화 현상을 줄이기 위해 두 가지 옵션이 존재합니다. 먼저 증시를 멱살 캐리한 M7이 하락하면서 키 맞추기를 하는 옵션입니다. 이는 당연히 증시의 안 좋은 시나리오겠죠. 그리고 또 다른 옵션이 뭐냐면, 멱살 캐리한 M7이 버텨주면서 그동안 오르지 못했던 종목들이 키 맞추기를 하러 따라 올라오는 옵션입니다. 당연히 이게 증시의 좋은 키 맞추기 시나리오죠. 그리고 다행히 어제 미국 증시 상황을 보면 M7 종목들이 현재까지 잘 버텨주고 있고, 그리고 나머지 종목들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죠. 제가 바로 이 부분을 보고 현재 증시 상황을 봤을 때 긍정적인 부분으로 보이며 여전히 긍정적인 뷰를 유지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자, 그리고 어제 또 긍정적인 부분이 뭐였냐면 바로 12월 미국 10년물 국채 입찰이 있었는데요. 이게 다행히 예상보다 좋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10년물 입찰 발표 이후 10년물 국채금리는 급락을 하고 증시는 상승하는 흐름으로 바뀌었죠. 우려를 해소시켜 주었고 악재를 해소시켜 주었다 라는 것으로 우리가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11월 소비자 기대조사도 발표되었는데요. 1년 기대 인플레이션과 3년 기대 인플레이션 모두 양호했습니다. 현재 모든 사람들이 이제
인플레이션의 둔화를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기대 인플레이션 또한 높게 오르지 않고 있고, 이게 인플레이션 둔화에 또 선순환을 주고 있습니다. 역시나 긍정적인 소식인 것이죠. 자, 8월엔 신용등급 강등과 함께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터졌고, 갑자기 유가가 치솟고, 국채금리가 5%까지 올라가고, 달러 역시 크게 올라가면서 이제 미국 증시는 하락할 일만 남았다 라는 비관론이 쏟아졌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올해 마지막 웅줍 기회가 찾아왔다 라는 말씀을 드리며, 저 역시 그때 4천만 원이라는 제 소중한 돈으로 용기 내서 웅줍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악재는 하루아침에 사라져버립니다. 3개월 동안 우리를 지루하게 만들고 지치고 공포를 주었던 조정장은 갑자기 하루아침에 사라져버리곤 어느샌 긍정적인 소식만 현재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에 2주 정도 횡보할 때 갑자기 많이 올라서 이런 기간 조정 또한 당연히 필요하다. 그러나 이 지루한 횡보 역시 투자의 일부분이다. 이런 부분을 버텨야 다음 상승을 또 누릴 수 있다 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결국 현재까지는 미국 대통령 사이클대로 움직이는 올해 주식시장입니다. 만약 올해 주식시장이 이 사이클대로 움직인다면 슬슬 연말 랠리가 시작될 수도 있다 라고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고, 내년에도 상승할 가능성도 있다 라는 것을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내년에는 경기 침체, 고금리 때문에 위험한 한 해가 되지 않을까 각오하고 있는 상태지만 말이죠. 그러나 이런 건 아무도 맞출 수 없습니다. 좋은 웅덩이 매수 타이밍에 매수하고 기다리는 것, 이것이 우리 웅줌러들이 해야 할 행동일 뿐이죠. 자, 그리고 오늘 밤 10시 30분에 정말 중요한 지표가 발표되죠. 바로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발표됩니다. 현재 근원 CPI, 즉 코어 CPI는 지난달과 동일한 4%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소비자 물가지수 헤드라인 CPI는 3.1%로 지난달 3.2%보다 아주 소폭 하락을 예상합니다. 즉 이번 달은 둔화를 보이기보다는 지난달과 동일한 보합을 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인플레이션 둔화한다며 왜 또 갑자기 둔화세가 멈춘 거야? 라면서 궁금한 분들이 계실 텐데요. 이번 달에는 단기적으로 속박비와 중고차 가격이 버텼다는 점을 봤을 때 일시적으로 인플레이션이 둔화되지 않는다 라는 것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핵심은 결국엔 인플레이션은 더 둔화할 것이다 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이며, 이 모든 것을 현재 투자자들이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예상을 벗어나지 않으면 증시에는 큰 악재가 되진 않을 것이고, 만약 증시가 하락한다면 저는 웅줍 기회로 받아들일 생각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투자에 연결시킬 수 있는 김연아 선수의 일기를 공유드릴까 합니다. 그저 꿈꾸는 것만으로는 오래 행복할 수 없다. 그래서 나는 그 꿈을 이루고 싶었다. 승부욕이 강한 나는 1등을 하고 싶었고 그것이 꿈을 이루는 것이라 생각했다. 그러다 어느 순간 그 꿈을 이루기 위한 가장 강한 경쟁 상대는 나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 먹고 싶은 걸 모조리 먹어버리고 싶은 나, 조금만 더 자고 싶은 나, 친구들과 자유로운 시간을 보내고 싶은 나, 아무 간섭도 안 받고 놀러 다니고 싶은 나. 내가 극복해야 할 대상은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내 안에 존재하는 무수한 나였던 것이다 라는 김연아 선수의 일기를 가지고 왔는데요. 저는 이 일기를 오늘 아침에 읽으면서 이걸 우리의 투자와 연결시켜서 생각해봤습니다. 우리는 투자로 부자가 되고 싶다 라는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꿈을 이루기 위해 경제 공부, 투자 공부, 종목 공부 등 정말 많은 것들을 공부해 왔을 겁니다. 그러나 제가 항상 강조드리지만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 자신이라는 사실입니다. 결국 미국 경제가 잠시 침체에 빠져도 우리 스스로 강한 확신을 가지고 웅줍하고 기다리면 오히려 더 큰 수익을 얻게 된다는 사실, 전쟁과 금리 인상, 인플레이션으로 하락장에 빠져도 오히려 좋다는 마음으로 우리가 투자하는 방식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수량을 모으고 평단가를 낮추는 웅줍을 진행하면 결국 미국 주식은 다시 또 올라온다는 사실, 결국 투자로 부자가 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나 자신을 컨트롤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얼마 전 비트코인이 급등할 때 미국 주식 다 팔고 넘어가고 싶은 나, 지금 고금리로 경기 침체 온다는데 그때 팔고 최저점에 들어가고 싶은 나. 우리가 극복해야 할 대상은 고금리, 경기 침체, 종목들이 아니라 그것에 흔들리는 내 안에 존재하는 무수한 나라는 겁니다. 우리가 부자가 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의 의지입니다. 김연아 선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기적을 일으키는 것은 신이 아니라 인간의 의지라고 한다. 기적을 바라기만 하고 아무 노력도 하지 않는 사람에게 기적은 절대 일어나지 않는다 라고 말이죠. 저와 함께 작년 하락장도 버텼던 분들, 혹은 올해 처음 저와 함께 투자하시는 분들 모두 이번 고금리와 경기 침체도 버티셔야 합니다. 이번엔 얼마나 조금 하락할지
반대로 얼마나 크게 하락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 모든 것을 버텨야 한다는 사실이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의지라는 겁니다. 강한 의지를 가지고 시간을 투자한다면 여러분의 소중한 세월을 또 투자한다면 여러분과 저는 분명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제가 부자가 될 수 있다는 아주 강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시간이 해결해 줄 문제일 뿐 우리는 부자가 될 방향으로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여러분의 강한 의지를 가지고 우리 오를 땐 즐기고 웅덩이에서 줍줍하는 5줄 웅줍 투자 원칙을 끝까지 밀고 나갑시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럼 내일 영상에서 뵙겠습니다.